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뭐 할까요? 자, 정류작용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아까 그 전기자 반작용도 그림이 어려웠죠? 어렵긴 한데 그림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제일 좋고 저처럼. 근데 안 되면 영향하고 뭐 대책 그거를 잘 정리하시고. 그럼 지금 해야 되는 정류는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일단 그림 나온 거 보면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막 이 그림을 갖다가 막 설명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사실 내가 보니까 그림도 좀 틀려 있어. 그러나 그림을 지금 어떻게 설명할까 다시 한번 그려놨는데 이해되셨나요? 네. 시험 나올 거 위주로만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류가 뭐죠? 정류? 우리가 발전기를 돌리게 되면은, 자, 누구 발생? 자, 교류를 발생해서, 자, 직류로 어찌해야 되나요? 자, 변환이 돼야 돼. 이걸 뭐 한다 그래? 정류한다 이렇게 불러요. 교류를 직류로. 물론 이제 우리 기계 제일 마지막 창에는 여러 개가 나와. 정류가 교류를 뭘로? 직류로, 직류를 교류로, 교류를 또 다른 교류로, 직류를 또 다른 직류.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정류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직류 발전기에서는 대표적으로 교류를 불러간다. 그럼 여러분들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냐면은, 우리 직류가 되려면은요, 봐봐요. 교류는 방향이 바뀌지, 전류 방향이. 계속. 근데 직류는 어찌해야 돼요? 방향이 어찌해야 된다? 일정하게 나와줘야 돼. 방향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계속 나와준단 말이에요. 브러쉬를 통해서.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지금 봅시다. 자, 이 그림이 좀 잘 돼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그림이 복잡해 보이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지금 여기 봐보면은 브러쉬가, 요게 브러쉬야. 얘가 정류자 편이고, 그 다음에 얘가 전기자예요. 자, 봐봐요. 전기자하고 정류자는 붙어 있다겠죠. 아, 내가 이제 전기자 밑에 정류자 붙어 있잖아. 그럼 전기자 돌면 정류자도 어째요? 그 대신에 이 브러쉬 위치는 어쩔까요? 얘가 돌기 때문에 정류자 편의 위치를 계속 바꿔서 잡아줄 거야. 이해 안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지금 이 정류 시작을 몇 번에서 해서? 그러니까 여기만 잘 봐봐, 여기. 요 2, 3번 쪽.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처음에 3번에서 시작하나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보면은 여기를 보시잔 말이야. 내가 저 칠판에다 딱 그림 그릴 건데, 자, 내가 색깔 칠해 놓은 거. 색깔이 잘 안 보이고, 좀 그 위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 뭔가 조금 다른 게 보입니까? 자, 근데 봐보세요. 어차피 전동기는 돌겠지. 그럼 얘는 어쩌겠어요? 이동할 거고, 브러쉬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도 정류자 편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정류자 편 3번에서 몇 번으로? 2번으로, 2번에서 1번으로 이런 식으로 옮겨간단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전기자 권선이 이쪽으로 회전하면 브러쉬는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좀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그림이 정류 주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브러쉬가 몇 번에 있나요? 3번에 있다가, 자, 중간에 딱 봐봐요. 2번하고 3번을 걸쳤죠? 자, 거기다 써봐요. 단락이 된 거야, 단락. 자, 몇 번하고 몇 번을? 지금 그림 대충 이해된가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여기 요 도체하고 여기 있죠. 요 두 개를 브러쉬를 통해서 두 개를 어째서 붙여버린 거야. 단락이 돼가지고 몇 번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류주기는 3번에서 출발해서 단락을 시킨 다음에 다시 몇 번에서 끝난다. 2번. 이게 그냥 정류주기 하나로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뭐 정류주기는 별게 없어요. 자,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개 사각형 보여요? 자, 하나는 무슨 거? 하나는. 그럼 이 흰색, 흰색 요 중간은 무슨 축이 돼야 돼? 중성축이야. 그럼 현재, 자, 얘가 이제 요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밑에 물론 얘처럼 정류자 편도 있어야 돼. 또 누구도 있어야 돼. 브러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요 육각형으로 된 거를 저는 그냥 사각형으로 그는 거야. 그리고 얘가 여기를 어쩐다? 이동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현재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전류 방향이 어디로 된가를 봐야 되잖아. 자, 여기 요 도체 보이죠? 무슨 극에 있어요? 자, 들어가는 방향. 이 도체는 S극에 있죠? 자, 나오는 방향. 그럼 전류가 무슨 방향이야? 요런 시계 방향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얘가 봐봐. 그대로 이동해왔죠? 자, 그럼 이동해서 자, 요 위치 왔다고 하자. 요 위치. 무슨 축이죠? 중성축에는 기전력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자, 그럼 이제 얘가 다시 노란색이 이동해서 자, 요렇게 왔다고 하자. 요렇게. 참 그리기 힘드네. 자, 여기 무슨 극이에요? 나가는 방향이죠?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전류 방향이. 그러니까 똑같은 코일인데 얘가 움직이면서 N극 아래냐 S극이냐 요거에 따라서 전류 방향 원래 요렇게 돌던 거를 요렇게 어쨌다 바꿨다라는 이야기야. 좀 이해됩니까? 자, 그럼 대충 그림은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전기자 도체 유기되는 기전력은 N극 밑에 있을 때와 S극 밑에 있을 때 그 방향이 서로 어진다. 아까 N극은 들어가고 S극은 나오고. 그래서 하나의 요 코일을 보게 되면은 자, 들어가고 하나는 어쩐다? 나오니까. 실제로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는 합쳐져서 이렇게 브러시를 통해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예를 들어서 IA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또 뭐예요? IA라면 봐봐. 얘도 요렇게 흘러서 브러시로 나오죠. 얘도 어쩝니까? 요렇게 빠져나오지. 합쳐서 얼마가 나오겠어? 자, 요런 식으로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또한 전기자 권선의 각 도체는 이례전 할 때마다 자극수만큼 브러시로 단락이 돼. 아까 중간에서 단락된 거 봤죠? 자, 그때마다 자, 전류는 자, 여기 밑줄 꺼봐요. 앞으로 정류 주기를 TC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정류 주기를 뭐라 한다? 그럼 아까 내가 정류 주기는 아까 정류좌표 몇 번에서 3번에 시작해서 단락했다가 2번 도착 딱 하면 그게 정류 시작해서 끝이야. 오케이? 자, 전류는 플러스 IA에서 뭘로? 마이너스 IA로 자, 방향을 뭐 한다? 반전한다. 이 말은 이거 봐봐요. 얘를 뭘로 봤어요? 플러스 IA. 근데 이제 얘가 여기 위치 오면은 얘가 반대로 되죠? 얘를 마이너스 뭐다? IA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다. 대략 알아먹었죠? 자, 이와 같이 전기자 도체가 브러시 밑을 통과하는 동안에 자, 도체 흐르는 전류가 뭐 되는? 반전되는 작용을 자,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정류작용 이렇게 부른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봐. 아셨죠? 그렇지만 N극하고 S극 위치가 바뀔 때마다 전류 방향이 어쩐다? 바뀐지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냐면은 이 브러시를 통해서 나오는 전류 방향은 무조건 무슨 방향?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든 브러시 위치가 이동해 주면서 계속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쭉 어쩐다 부하에다가 공급하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무슨 작용? 정류작용. 보통 그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야. 크기는 모르죠? 그렇지만 뭐는 일정해진다. 방향은 항상 일정하게 부하에 공급되게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네. 교류는 봐봐요. 전원이 있고 부하가 있죠. 한 번은 이렇게 흐르죠. 한 번은 이렇게 흐르죠. 근데 쟤는 정류작용을 통하고 브러시가 이동해 주면서 계속 부하에 한 방향으로만 계속 뭐한다. 전류를 공급하는 작용이 그냥 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자, 의미만 알아먹으시라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여기 정류주기 밑줄 꺼보세요. 그리고 여기 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직류가 교류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정류주기인데 반대로 가야 되죠. 교류가 뭘로? 자, 직류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써보세요. 자, 교류가 직류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류주기, 그리고 정류주기는 아까 뭘로 쓴다? TC라고 앞으로 쓸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정류주기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전기자 코일이 뭐 되는 기간이다. 단락되는 기간,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아까 3번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뭐 하고, 단락시켰다가 2번에서 단락 풀었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앞으로 정류주기는 전기자 코일이 뭐 된다? 단락되는 기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류가, 예, 봐봐요. 정류주기. 자, 정류주기 아까 뭐라 했죠? TC 사이에 전류가 IC에서 뭘로? 마이너스 IC로 바뀌어야 되잖아. 자, 그쪽에다 그림 하나 그려보세요. 자, 이거 한번 지워버릴게요. 자, 정류곡선 해가지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편하게 그려줄게. 자, 앞으로 여기를, 자, 뭐라 부른다? 정류주기. 자, 여기는 아까 플러스보다 IA. 근데 얘를 이렇게 써도 돼요. 플러스 IC라고도 또 표현하게 돼. 자, 여기는 아까,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면 아까 요렇게 돌던 거. 마이너스는 이렇게 돌던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뭐다? IA. 또는 뭐라 쓴다? 마이너스. 자, 그래서 얘 아까 코일 내부에서 이렇게 전류가 반전되는 거를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표현했고, 반전되더라도 브러쉬를 통해서 나오는 전류 방향은 한 방향으로 어쩐다?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일단 하시란 말이야. 자,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제 시험은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고, 자, 한 장을 넘겨볼까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리액턴스 평균 전압이라고 보인가요? 자, 여기 별표 치세요. 자, 리액턴스 뭐다? 평균 전압이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봐요. 길게 지금 써졌잖아. 오케이? 근데 우리 앞전에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 회로 할 때 패러데이 렌즈 전자 유도 법칙 기억납니까? 자, 코일 내부에서 오케이? 자속의 변화 또는 전류의 변화가 생기면 자속의 변화, 전류의 변화를 뭐 하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와 관련되는 게 패러데이 법칙. 방해하는 방향하고 관계되는 게 뭐냐? 렌즈 법칙. 그럼 우리 그때 쓴 식 뭐 있죠? E는 마이너스 N에 DT분의 D파이. 자, 요런 것도 있지만 여기 N하고 파이 보여요? 자, 자속과 전류는 뭐하고? 비례하고. 같게 만들 때 비례상수 L. 자, 코일에 감은 것을 N배 하면 자속도 몇 배? N배. 그럼 요 N파이 자리에 Li를 하겠죠? 자, 마이너스 L에. 자, DT분의 뭐다? DI.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N파이는 Li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예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우리는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우리는 이식 써야 될까요? 이식 써야 될까요? 우리 아까 전류가 요렇게 흘렀던 거를 이제 요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전류가 변화하려고 하죠? 그러면 전류의 변화를 뭐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어떤 전압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걔를 앞으로 뭐라 한다?
리액턴스 평균전압이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코일에는 인덕턴스가 있으므로 전류값이 변화하면 렌츠 법칙에 의해서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자기유도 기전력이 뭐한다? 유익이 되더라. 자, 이를 자 체크해 보세요. 리액턴스 뭐라고 부른다? 평균전압이다. 이렇게 부를 거야. 자, 이 리액턴스 평균전압은 전류가 변화하는 것을 뭐한다? 방해. 그럼 전류가 변한 것을 방해해버리면 정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그래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정류기간 TC 사이에 완전히 방향을 반전할 수가 없으며 전류가 아직 마이너스 IC까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순간 갑자기 마이너스 IC로 돼야 되므로, 즉 급격히 변화가 돼야 되므로 인덕턴스로 인한 고전압이 유기되어 정류자평과 브러쉬 사이에 불꽃이 발생해서 정류자나 브러쉬를 뭐한다? 손상시키고 정류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자, 너무 말이 깁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어요? 네, 봐봐. 그러면 아까 이렇게 흐르던 전류를 이렇게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전류가 변화하려고 할 때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누가? 리액턴 전압이 걸릴 거란 말이야. 그럼 전류 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정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전압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자, 정류를 뭐한다? 방해하는 전압이야. 자, 앞으로 자, 리액턴스 평균전압 나오면 자, 정류를 뭐한다? 방해하는 전압이다. 그러면 정류를 잘 되게 하려면 이 전압을 키워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줄여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다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정류에서 누구 나오면 얘는 무조건 짜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됐습니까? 그럼 이 식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앞으로 리액턴스 평균전압을 봐봐요. 2L로 쓸게. 자, 뭘로 쓴다? 자, 우리 마이너스 뭐? L에 DT분의 뭘로? 자, 이렇게 쓸 건데, 원래 이제 방향까지 보면은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자, 크기만 할게, 크기만. 자, 요 그림 보면서 그대로 한번 써보게. 자, L에다가 DT가 시간이죠? 그럼 정류 주기 아까 TC를 넣으시면 돼. 오케이? 그 대신 전류가 플러스 아까 IA에서 마이너스 IA까지 변화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자, 여기는 뭐 쓴다? TC. 자, 전류의 변화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하는 거야? 자, 우리 그냥 IC로 씁시다. 자, 플러스 IC에서 마이너스 뭐까지? 근데 전류 변화 보려면 여기를 어째야 돼? 빼야 돼, 그치? 그래야지 변화율이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L에 자, TC분의 2IC. 자, 요거 별표. 자, 우리 계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계산 문제 있다 없다? 없어. 리액턴스 평균전압 식을 물어볼 거야.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식 어떻게 된다? 자, 이 L은 L에 TC분의 2IC.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가로 보입니까? 자, 형광 배치해보세요. 정류를 불량하게 만드는 전압으로 리액턴스 전압은 뭐 할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아. 아까 무조건 작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 했죠. 자, 시험에서는 이제 이 식을 하나 물어보지만 자, 양호한 뭐라고 됐나요? 정류 조건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자, 앞으로 양호한 정류 조건 보면 요식 방금 했죠? 자, 봐봐. 이거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자, 요게 1번. 오케이? 그럼 요거 두 개 무슨 관계야? 그럼 요거 줄여야 되죠? 요게 2번. 오케이? 그럼 얘를 줄이려면 얘는 무슨 관계예요? 그럼 얘는 어째야 돼? 요게 3번. 이해됐어요? 전류 변화를 크게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요놈 관계 보면 되죠? 자, 적게 해야 된다. 요게 몇 번? 그럼 다 나왔어요, 저기가. 1번부터 몇 번까지? 4번까지. 자, 1번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일단, 리액턴스 평균전압이 몇 자 된다? 작아야 된다. 형광펜. 자, 요거 줄여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쟤를 어떻게 줄일까? 자, 여기 봐보세요. 자,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전압 종류에서 뭐를 설치한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네, 봐보세요. 자, 요게 현재 전압이죠? 이 전압을 줄여서 정류를 어떻게 해야 돼? 양호하게 해줘야 되죠?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정류 한다 그래? 전압 정류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리액탄스 전압을 줄여가지고 정류를 잘 되게 하는 거를 자, 무슨 정류 한다? 왜? 이 전압을 줄여서 정류를 잘 되게 하는 거니까 줄여서 전압 정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이해됐나요? 근데 이 전압 정류는 자, 누굴 통해서 할 수가 있냐? 아까 책에 보니까 보극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 정류 중에 코일의 누구 때문에? 인덕턴스에서 발생하는 리액턴스 전압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반대 방향의 뭐를? 기전력을 보극을 통해서 뭐 한다? 코일에 발생시킨다. 오케이? 그럼 정류가 어쩐다? 좋아진다.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 아까 여기에서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전기자 코일이죠? 아까 전류가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반전이 돼야 되잖아. 이해됐나요? 근데 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어쩐다? 리액턴스 평균이 생기면 정류 잘 돼야 안 돼? 그럼 결론은 이 지금 빨간색의 리액션 평균 전압을 어째야 돼요? 줄여야 되지? 그럼 아까 뭐를 설치한다? 보극이 뭐예요? 아, 요것도 일종의 계좌죠, 계좌. 아까 N극, S극. 그러면 이 자석이죠, 쉽게 말하면. 그럼 자석에서 뭐 발생돼요? 자석이 발생되니까 이 코일에 자속을 넣어준단 말이야. 그럼 이 코일에 자속에 뭐가 생겨? 변화가 또 생기겠죠? 그럼 그 자속의 변화 때문에 요놈하고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어떤 기전력만 만들어주면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얘를 어쩐다? 없애. 그래서 얘를 줄여서 정류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뭐다? 전압 정류인데 그 방법이 뭐다? 보극을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전압 정류 역할하는 거 누구다? 보극.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요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덕턴스가 작아진다. 자, 요거를 어떻게 한다? 작게 한다. 자,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류 주기를 자, 키운다. 요거지. TC를 키워라. 근데 참고로 이제 뭐 시험에는 지금 안 물어보지만 이게 뭐라고 했나요? 정류 주기가 커야 된다를 다른 말로 하면 회전 속도는 느려야 된다 이 말인데 이게 뭔 말이죠? 속도 보니까 속도식 어떻게 되지? V는 요거 아니야. 그럼 두 개 자리 바꾸면 T는 V분의 L이죠. 그럼 얘가 시간이잖아. 그럼 시간 자리에 정류 주기 TC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얘를 뭐 하려면 속도를 요런 개념인데 시험에서는 안 물어본다. 근데 혹시라도 과거에는 나왔어요. 나오면 아라는 도라. 자, 이해됐죠? 자, 네 번째는 뭐라고 됐나요? 브러시 접촉저항이 커야 된다. 자, 우리 어차피 정류자에서 정류하죠. 그래서 그 정류자에 누가 붙어 있어요? 브러시가 접촉이 돼 있을 거야. 그럼 요거를 생각하면 되죠. 방금 1번 했죠. 전압 정류. 2번, 3번 했죠. 그럼 4번은 얘를 보라 이 말이야. 몇 번? 봐봐. 이 전류의 변화를 키워야 돼, 줄여야 돼? 그럼 결과적으로 저항 자체를 어째야 돼요? 크게 주라. 지금 그런 관점이야. 그래서 저기 보니까 마지막에 브러시보다 접촉 저항을 키우는데 브러시는 재질이 여러 개가 있어요. 탄소 브러시, 뭐 흑연 브러시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접촉 저항이 큰 게 뭐다? 밑줄 꺼봐요. 탄소 브러시. 자, 탄소 브러시가 무슨 저항이 크다? 접촉 저항이 크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은 이렇게 합시다. 자, 탄소 브러시가 무슨 저항이 크다?
그러면 저항이 크니까 전류의 변화를 뭐한다? 줄일 수 있어서 요 리액턴스 전압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키워가지고 정류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자, 저항 정류 한다 그래. 저항 정류. 자, 무슨 정류?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될까요? 자, 봐봐. 전압 정류 하면 아까 누구다? 보그. 저항 정류 하면 탄소 브러시. 그래서 앞으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혹시 교재에도 맨 밑에 나왔는가 봐보세요. 자, 여기 형광 교체해보세요. 불꽃 없는 정류를 얻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은 자, 몇 가지가 있다. 자, 보국 설치와 탄소 브러시를 사용하는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이해됐어요? 자, 결과적으로 아까 봐봐요. 결과적으로 요 코일 내부에서 전류 방향이 반전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럼 반전될 때 전류가 급격히 변하는 게 좋을까요? 급격하지 않게 변하는 게 좋을까요? 급격하지 않게 변하는 게 좋은 것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여기 정류곡선 보이죠? 자, 여기도 별표 쳐봐요. 자, 무슨 곡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정류 중에 있는 코일의 전류가 정류기가 뭐에서? TC 사이에. 오케이? 자, 플러스 IA. 여기를 IC라고도 고쳐봐요. 자, 다른 교재들은 또 IC라고도 씁니다. 자, 정류 중에 있는 코일의 자, 전류가 정류기간 TC 사이에 자, 플러스 IC에서 뭘로? 마이너스 IC로 바뀌는 상태를 나타내는 곡선.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정류곡선 어떻게 썼죠? 이렇게 그랬죠? 자, 플러스 뭐? IC, 마이너스 IC, 정류기간, TC. 일단 여기 썼어. 그럼 요거는 무슨 종류요? 정연파 종류죠? 자, 일단 봐봐요. 요 A번 보입니까? A번? 반듯하죠? 이 말은 뭔 말이야? 반듯한 말은? 전류 변화가 거의 없다. 이 생각하면 돼. 자, 뭐의 변화가 거의 없다? 자, 잠깐. 자, 일단 요 두 개 별표. 시험은 두 개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A번이 자, 반듯하다 했잖아요. 자, 전류 변화가 거의 있다 없다? 없이 일정하다 이 말인데, 자, 전류가 직선적으로 변화하는데 요 이론상에 뭐라 돼 있어요? 요런 실제 곡선은 있어 없어? 없고, 우리 이상적으로 그냥 전류 변화 없이 쭉 나오면 좋겠다. 요런 관점이 1번.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 B번 봐봐봐. B번. B번은 제가 아까 그렸던 무슨 파예요? 정연파처럼 보이죠? 지금 C나 D처럼 막 전류가 급격히 안 변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1, 2번은 뭐라 그래? 그냥 양호하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특히 1번은 이상적인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런 거 있다 없다? 얘네들은 시험에 나올 일이 없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과정류하고 무슨 종류? 부족 종류는 저 두 개는 이제 시험에 물어보는데, 자, 여기 봐봐요. 요 C를 일단 과정류라 그래. 요 D를 뭐라 한다? 부족 종류. 자, 일단은 이렇게 불러요. 아셨죠? 자, 요런 봐봐봐.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정류 주기라고 가정하고, 정류 초기, 정류 뭐다? 말기인데, 요놈 봐봐. 여기 초기에 요 기울기를 한번 봐봐요. 여기 기울기하고 여기 기울기 볼 수 있지? 초기의 기울기가 큰가? 말기가 큰가? 초기가 큰가요? 그러면 초기의 기울기가 크단 말은 뭔 말이야? 초기의 전류 변화가. 그러면 초기의 전류 변화를 방해하는 리액턴스 전압도 크다. 그러면 초기에 뭐가 많이 발생돼 있어? 불꽃. 좀 그런 이야기야. 자, 초기 체크해봐요. 자, 초기에 전류 변화가 커서 자, 뭐가 발생한다? 불꽃 발생. 자, 이거 외우실 때는 요 초기 보여요? 과정류 보여요? 우리 뭐가 초과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지? 외워. 자, 초과. 초기. 자, 초기가 전류 변화 크다. 뭐라고? 과정류야. 그럼 말기는
부족 종류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항상 말하지만 두 개 다 하지 말고 몇 개만 한다? 한 개만 해라 한 개만. 자, 그럼 여기는 초기는 기울기가 별로 심하지 않지만 말기에서 어째요? 전류가 심하죠. 그러면 여기 종류 말기 쪽에서 뭐가 불꽃이 많이 발생하는 거를 자 우리 뭐라 한다? 부족 종류. 초기는 과종류, 초과의 말기가 뭐다? 부족 종류. 이렇게 정리해 버려라. 시험은 뭐가 제일 잘 나오고 있어요? 아까 요거 정류를 잘 되게 할 때 요 조건들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 자, 이해되셨죠? 예. 1번. 자, 정류기에서 정류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를 L이라고 할 때 정류코일의 전류가 정류기간 TC 사이에 자, IC에서 마이너스 IC로 변한다면 정류코일의 리액턴스 전압의 평균값을 구해봐라. 우리 아까 식 어떻게 썼나요? 자, 이 L은 L의 TC분의 이 IC. 자, 일단 답은 몇 번? 지금 여러분들 여기는 요 IA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IC라고 쓰셔도 돼요. 자, 2번 증류기에서 정류를 좋게 하게 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자, 보상건선을 설치해서 전기자 반작용을 뭐한다?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이거 어디다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 정류를 좋게 한다며? 이해되셨어요? 보상건선을 설치하면 전기자 반작용이 줄어들지. 그럼 전기자 반작용이 줄어들면 브러시 부근에서 불꽃 발생해야 하네. 그럼 정류가 잘 되겠네? 그럼 정류 잘 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번도 되겠네. 자, 2번. 보극을 설치해서 전압, 정류 전압을 얻어서 리액턴스 전압을 뭐해라? 보상한다. 보상. 줄여준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요 보극이 뭐라 했나? 자, 요거죠. 보극을 통해서 정류되는 코일의 자속을 발생, 변화를 줘. 이해됐어요? 그럼 또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얘가 잠기겠지. 그래서 리액턴스 전압을 뭐 시키도록? 상쇄시키도록. 얘가 뭐다? 전압 종류. 저항 종류를 위하여 브러시 접촉장에 큰 것을 자 선택한다. 얘도 맞았죠? 무슨 브러시? 탄소 브러시. 자, 아무리 그래도 나 다 모르겠어. 4번 봐봐봐. 자속의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자극편의 모양을 좋게 해. 그럼 모양 좋게 하면 정류 잘 돼요? 그건 아니지. 딱 봐도 4번 답이네. 됐어요? 3번. 직류발전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 아닌가요? 자, 보상건선 설치한다. 맞죠? 보극 설치한다. 브러시 접촉장 크게 해라. 4번. 틀렸죠? 리액턴스나 무조건 작게 해야 된다. 직류발전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틀린 거. 일단 정류주기 크게 해야 되죠? 얘네. 키씨 크게. 2번 틀렸나? 리액턴스 전압 크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 작게. 그럼 답은 일단 2번. 브러시 접촉장 크게 해야 되죠? 요거를 작게 하기 위해서. 전기자 코일의 인덕턴스 어째야 된다? 작아야 된다. 직류기에 있어서 불꽃 없는 정류를 얻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 자, 나번 답이죠? 보극과 뭐다? 탄소 브러시. 보극이 전압 종류의 탄소 브러시가 저항 종류. 자, 직류기에서 보극을 설치하는 목적 물어봤죠? 1번에 뭐다? 정류를 자, 개선하기 위해서. 자, 직류기 정류작용에서 전압 종류 역할을 하는 거. 보극이죠? 오케이? 오케이? 또 저항 종류 나오면 탄소 브러시 같이 비교하시고. 자, 직류기에서 탄소 브러시를 사용하는 이유는 주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까 탄소 브러시는 무슨 장이 커서? 접촉장이 커서 전류를 자 줄인다. 전류 변화를 줄인다. 자, 다음은 직류발전기 정류곡선이다. 이 중에서 정류 말기에 정류 상태가 어쩐다? 좋지 않은 거. 말기의 변화가 큰 거를 보면 되죠? 자, 몇 번이겠어요? 2번이 돼야 되겠지. 부족.
자, 다음 직류발전기 정류국서다. 이 중에서 정류 초기에 정류의 상태가 좋지 않은 거. 초기에 일단 기울기 큰 데를 찾아보면 되죠. 몇 번? 3번. 요거는 지금 그래프만 보고 물어보죠. 이름 물어볼 수도 있죠. 이름 물어보면 문제가 있나? 있네. 직류발전기 정류 초기에 전류 변화가 크다. 그러면 초기에 전류 변화 크니까 초기에 불꽃 발생하죠. 아까 초과. 자, 과정류. 이게 답을 찾아주고. 자, 12번은 봐보세요. 직류기 관련한 사항으로 잘못 짝지어진 거다. 보국 써져 있나요? 자, 리액턴스를 감소한다. 리액턴스 전압 감소. 맞나요? 옆에다가 전압 정류. 보상건선은 전기자 반작용을 뭐예요? 감소시키지. 4번부터 볼까? 정류기간 TC죠? 자, 전기자 코일이 뭐 되는 기간이다? 아까 3번 브러시에서 2, 3번을 단락시켰다가 2번에서 단락 풀렸죠? 그 기간을 정류 주기 기간이라 불러요. 3번 있나요? 전기자 반작용이 생긴다고 해서 전동기 속도가 감소하고 이러진 않아. 저는 그냥 만들어 놓은 내용이니까 일단 틀린 거 몇 번으로? 3번으로 가라. 자, 직류 발전기 뭐다? 우리 직류기에서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해. 여기 모르면요 전동기가 안 돼. 왕 별표야. 그럼 별표를 6개 쳐야 되겠네. 자, 아무튼 직류기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디다? 여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됐죠?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여기 보니까 막 발전기 종류가 많죠? 이 발전기 회로도 보여요? 아마 교재 5개가 나올 거예요. 그 5개를 좀 다 그릴 줄 알아야 돼. 아셨죠? 그림만 그리면은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어. 근데 그림이 안 그려져 버리잖아요. 해석이 안 돼. 근데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아셨죠? 일단 여기를 먼저 정리할게. 자, 자속을 발생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 여자 체크해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문제 풀 때 여자라는 말이 나왔죠? 무조건 뭐 생각한다? 자속 파이를 떠올리란 말이야. 자, 자속이 발생된 상태를 내가 여자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얘 봐봐요. 발전기가 기전력 만들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자속 발생이 돼야 돼. 자속 발생이 안 되면은 아무리 해도 기전력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발전기는 자속을 발생시키는 방식, 즉 무슨 방식에 따라? 여자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슨 방식? 자, 뭐라고요? 자, 타여자 방식. 자, 자여자 방식. 자,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얘가 자속 발생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자 나오면 자속을 떠올리면 돼. 근데 하나는 뭐 붙었나요? 타. 하나는 당연히 스스로 자자야. 그럼 앞으로 자여자 방식은 자기 스스로 뭐를 가지고 있어? 자속을 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속을 이용해서 발전하면 자여자 방식. 근데 타여자는 자기가 자속이 없어요. 외부에서 자속을 공급을 해줘야 돼. 이해됐죠? 그럼 앞으로 발전기를 갖다 구분할 때는 자속을 내가 가지고 있냐? 남이 제공해줘야 되냐? 이걸로 정리를 하고. 저 표를 보면은요. 자, 타여자 방식은 발전기가 하나밖에 없네. 자, 무슨 발전기? 근데 자, 자여자 방식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뭐 있나요? 자, 직권 발전기. 자, 두 번째가 자, 분권 발전기. 자, 세 번째가 복권 발전기.
일단 여기 이름부터 구분해야 돼. 자, 타여자는 뭐밖에 없다? 타여자 발전기. 자, 자여자는 뭐뭐 있다? 직권, 분권, 법권. 이해됐나요?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얘는 거의 시험 나올 것이 없어요. 아셨나요? 제일 잘해야 될 게 요거야. 얘가 거의 문제가 대다수 요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타여자 잘해야 된다. 직권이 맨 마지막. 자, 우리는 앞으로 뭘 제일 잘한다? 분권을 제일 잘한다. 근데 그 교재를 보면은 타여자 발전기 회로도 직권 발전기, 분권 발전기 여기 넘겨보면 그림이 다 달라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다른데 그리는 방법들이 있어. 자, 여기 봐봐요. 우리 발전기 구조 뭐죠? 계자, 전기자, 정류자, 브러시 이렇게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개 누구야? 계자에서 자석 발생하고 전기자가 끊어줘야 되잖아. 앞으로 회로도를 그릴 때는요. 자, 계자와 누가? 자, 전기자가 진짜 감기 걸려버린 것 같은데. 약을 하나 먹어야 돼. 에? 현장에서 분진이 온 게 아니라 어제 밤부터 추운 데서 3시간 찍었더니 목이 맛이 가버렸다니까 지금. 자, 다시. 자, 발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계자와 전기자. 자,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됐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름에가 힌트가 있잖아. 자, 무슨 연결? 얘는 직렬 연결. 자, 분권 있나요? 우리가 요 봐봐. 분이 나눌 분자다. 우리 병렬에서 전류 들어가나요? 몇 개 쪽이잖아요? 분류되죠? 분류를 시키려면 무슨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앞으로 분자 보이면은 병렬이야. 그래서 우리 전력공학 하잖아요. 병렬 리액터를 배워. 같은 말이 분로 리액터야. 자, 병렬, 분. 아셨죠? 그 다음에 요놈부터 봐봐요. 얘는 타잖아, 타. 그럼 이 계자와 누가? 서로 남남이여, 타니까. 붙이면 돼, 안 돼? 서로 붙이면 안 돼. 따로따로 뭐 시켜라? 분리를 시켜라. 아셨어요? 자, 직권은 직렬. 자, 분권은 병렬. 타여자여 서로 남남이야? 따로따로 분리. 그 다음에 이 복권 있나요? 자, 시험에 거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자, 그냥 이야기는 해줄게. 어차피 우리 요 자여자의 대표인 게 요 두 개예요. 근데 이게 복이 붙었잖아. 탁구 칠 때 혼자 치면 단식, 둘이 치면 복식. 그럼 두 가지 개념이죠. 그래서 요 두 개. 직권하고 뭐가? 자, 분권이 혼합된 형태. 저기 보면은 내분권, 외분권으로 나눈다 돼 있죠? 이름만 봐. 그 대신 하나만 더 적어봐요. 다른 것들은 다 계자가 하나예요. 자, 거기다 하나 적어보세요. 얘는 계자 회로가 두 개야. 자, 복권은, 자, 계자 회로가 몇 개다? 두 개.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리를 먼저 하셔야 된다. 아셨죠? 분리를 하고 나서 회로를 그린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해야 되는데, 이 봐봐요. 내가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문제는 누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제일 먼저 타여자부터 할 거야. 얘만 잘하잖아요? 다 잘하게 돼 있어. 얘만 잘하자. 아셨죠? 언제 잘해야 돼요? 10분 쉬었다가. 지금, 좀 10분 쉬었다 하게.